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시정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2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평소보다 좀 큰 상황인데요. 어제 옵션 만기일을 잔잔하게 보냈는데 오늘은 변동성이 크다기보다는 조금 하락폭이 평소보다 깊은 상황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투자 심리는 다소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 임박하지 않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빠르게 단정 지은 걸 보면요. 그만큼 우리 주식 시장을 좀 의식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와 이 불안한 마음을 함께 달래시면서 여러분의 종목들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은요.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1.77% 하락한 3,09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3,100선도 깨졌고요. 자, 현재 포인트는 55포인트 하락입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이후에 기관의 매도세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7% 하락세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개인이 홀로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조 9,077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1조 2,397억 원 매도, 외국인이 7,023억 원 매도합니다. 다시 총 상위주들 만나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88,000원 선으로 내려왔는데요. 1.67% 하락하면서 현재가 8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2거래일 연속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 나옵니다. 2.30% 하락하면서 12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00만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2.87% 하락하면서 98,100원 선 보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파란불 켜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현재 1.47% 하락한 80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0위 종목 보시죠. 네,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의 연료전지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오늘 조정 받습니다. 3.59% 하락한 현재가 24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 팔고 있습니다. 0.93% 하락한 742,000원 보입니다. 네이버는 3.30% 하락하면서 30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대면 대장주 카카오도 역시 하락세 보입니다. 2.88% 하락하면서 43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효과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현재 파란불 켭니다. 5.82% 하락한 33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1.50% 하락한 96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4포인트 하락입니다. 다음 하루간의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오전에 상승세로 출발했던 코스닥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기조에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1.46% 하락세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역시 개인이 홀로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719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1,103억 원 매도, 외국인이 1,415억 원 매도합니다. 다시 총 상위주들 만나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형제들 코로나 치료제 효과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파란불 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7.57% 하락하면서 현재가 144,100원 보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9% 가까운 하락세입니다. 현재가 18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 역시 파란불 켭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02% 하락한 9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즌 외국인의 팔자세가 특히나 강한데요. 현재 4.2% 하락하면서 18만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종속회사인 알토스 바이오로직스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재 1.97% 하락한 14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0위 종목 보시죠.
네, SK 머티리얼즈 홀로 빨간불 켭니다. 1.11% 상승한 32만 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01% 하락한 현재가 19만 5,500원이고요. CJENM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정받습니다. 2.27% 하락한 15만 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기관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도합니다. 1.18% 하락한 4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 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위원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 임박 이렇게 검색하셔서 방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서 입장하시면요. 여기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남겨주시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저희 이제 1시간 동안 열심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가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다산 네트워크요. 다산 네트워크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13,600원에 30%. 13,600원에 40%, 30%. 30%. 네, 30%. 알겠습니다. 먼저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다산 네트워크스 관련해서는 이제 5G 관련 쪽인데 5G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끌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뭐 매수하신 자리 자체는 괜찮습니다만 일단 중간중간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차트를 좀 만들어 가고 있어요. 121선은 이제 지지해주면서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바로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살짝 돌아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고요.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 구간은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못해도 달성을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고 다만 이제 5G 관련주를 조금 종목을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은데 다른 것보다 이제 영업이익이 기존에 이제 많이 좋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금 매출이 안 좋았다가 이제 회복되는 추세거든요. 20년도 그리고 21년도 이번 연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5G가 어느 정도 좀 구축이 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도 좀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차트는 지금은 관망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끌어가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뭐 저 전문가님들이 1월 달에 대상승기가 온다 그러는데 뭐 경매가 끝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1월 달 금년 1월 달에 네네. 5G 대상승기가 온다. 5G 관련주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1월부터 물론 주식은 선행지표지만 한 가을이나 겨울 정도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건데 주식은 이제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1월 지금 상황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5G 관련주들이 좀 잘 가고 있어요. 뭐 파워넷이나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잘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도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도 뭐 공공 와이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G는 계속적으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번 연도 잘 끌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이번 연도까지 잘 끌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혹시 또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영진약품이요. 영진약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9,200원에 40%요. 9,200원에 40% 지금 손실 네. 중이십니다. 허반석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손실이 엄청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좀 한참 됐어요. 지난해 유료로 가입- 9월, 10월 어간에 그럼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네, 약간 올라갈 때 매수하셨어요? 내려올 때 매수하셨어요? 올라갔다 내려왔을 적에 유료로 가입했는데 거기서 매수해라고 해서 매수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계속 떨어져요. 한 번도 안 올라가고. 아이고. 나 지금 지금 미치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차트상 코로나 때를 대바닥으로 삼고 상승 포인트들이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나왔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을 때는 조금 거래량이 강하게 좀 터지면서 이슈가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정 국면에서 오히려 여기서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포인트로 매수 자리를 보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권역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바닥을 7,000원대 또는 7,100~200원대가 다시 한번 재차 바닥 인식이 되는 자리거든요. 또 거기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 조정이.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 구간이 오히려 안전한 바닥이라고 좀 포인트가 되고요. 추세선으로 본다면 지금도 오히려 매도 자리보다는 매수 자리로 조금 분류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추세가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업이 제약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나마 네네.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예. 최근의 하락은 기관들이 뭐 영진약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서 매도를 줄곧 이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이 나오는 특히 제약바이오에서는 조금 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영진약품은 오히려 지금은 매도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를 깨끗하게 하고 제가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차트 하단에서부터 올라오는 추세선을 보시고 차트 네. 상방으로 가는 평행한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짧게라도 내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 안에서의 오르내림이 보이실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채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청자님 네. 매수가가 9,000원 위에 계시고 비중도 조금 높으세요. 네, 9,200원 높아요. 네, 비중도 높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좀 낮출까요? 낮추실 여력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길게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2달.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지금 이 구간에서 오늘 현재가가 현재 7,400원 언저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다음 네. 주 수요일까지 이 구간에서 횡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네. 오늘 장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어느 주체가 이 구간을 지지해주고 있는지 좀 살펴보신 다음에 오히려 조금 더 물을 타셔도 가능한데 비중이 높아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길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자금의 여유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9,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채비가 온다. 다만 기간이 문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 매수가까지는 오겠어요? 예, 지금 추세선상 9,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대신 상승의 각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네. 여유를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너무너무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컴투스 종목이요. 컴투스 맞나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 12만 원에 비중 60%요. 매수가 12만 원에 비중 60%. 알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컴투스 저점 구간에서 매수 굉장히 잘하셨네요. 네, 일단은 지금 잘 끌고 오셨는데 이제 슬슬 매물 압박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에요. 이제 18만 원부터 기존에 이제 고점 달성한 거 한번 보셨을 텐데 18만 원 정도 이제 근처에 가니까 한번 눌렸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1차적으로는 18만 원 정도 어느 정도 저자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보셔야 되고 18만 원 이제 19만 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일부는 아니면 전량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왜냐면 기존에 좀 급격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수익 실현을 기존에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네, 이제 한 번은 하고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 지어야 나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좀 확정 지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9만 원 정도 저 자리부터 이제 강하게 좀 넘겨줄까에 대해서 좀 지켜보셔야 돼요. 기존에 잘 끌어오셨으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근데 19만 원짜리가 이제 매물 여기도 부딪히냐 아니면 여기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달성을 하고 추세적으로 뭐 20만 원, 저 19만 원만 잘 넘어주면 뭐 그 이상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좀 기계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19만 원 언저리 정도 오면은 비중을 거의 절반 이상 던지시고 나머지는 좀 흐름을 지켜보신 다음에 다시 이제 접근을 할까 말까 좀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적으로 그런 게임 관련주는 잘 보시는 것이 좋은데 그러니까 패턴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조금 이 자리에서 또 매도를 놓치면 기간적으로 굉장히 좀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회복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좀 기계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차분히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계적으로 잘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 일진 머티리얼즈요.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53,000원에 30%요. 53,000원에 30%. 알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한 1년 넘게 갖고 있었어요. 2년 넘게 갖고 계셨어요. 1년이요, 1년. 1년이요. 네. 그 매수 가격이 한 번에 매수를 하셔서 그대로 쭉 갖고 오신 걸까요? 네. 그럼 20년도 초반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걸로 좀 보여요. 네. 네, 지금 그래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한 두어 번 정도 있으셨는데 그래도 보유를 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해서 지금. 네, 그러면 지금 작년 초에 사셨다가 8월 달에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하셨고 다시 한번 이제 수익 권역으로 돌아오셨는데 네. 매도를 못하셨던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 권역대가 몇 번 오지 않았던 그런 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높다라는 그런 반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오히려 55,000원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면 기다리셨다가 이 부분을 깬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니까 55,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익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큰 틀에서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기업이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작년 566억 원 추정치가 총 나오고 있고 올해는 올해 연말까지 갔을 때 950억 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조금 달성할 추정치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가 꺾이느냐에 대해서는 올라갈 여지가 더 크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팔아버리지는 마시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53,000원 정도의 매수가시기 때문에 55,000원까지는 버티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까지 좀 조정이 나와도 55,000원까지는 나는 버틸 수 있으니까 버텨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차분히 여유롭게 바라보셔도 좋을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는구나. 왜? 실적이 좋게 나올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차분히 잘 보유해 보시고 기다리신 만큼 더 큰 수익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차분히 기다려 보시면서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한진칼우. 한진칼우. 네, 47,000원에 네, 5%요. 47,000원에 5%. 오늘 보내주신 분들이 비중이 꽤 높으셨는데 그래도 5% 비중이라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최충정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질카로 이거 매수는 왜 하셨을까요? 이거요. 네. 그전에 5만 원대 내려오면은 들어가면 57,000원 금방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네. 한번 보니까 47,000원 내려오더라고. 그것부터 들어갔는데 네. 애를 미개네요. 야가. 손이 조금 빠르세요? 네? 손이 빠르세요? 매수하시거나 손 안 매도하시거나. 빨라요. 빨리빨리 못 하시면 매도 잡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조금 근데 탄력성을 야가, 보시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야가요. 네. 그 이거 들어가고 난 뒤에도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네. 52,800원 올라갔다가 또 홀딱 내려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매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지금 머릿속으로 알고 계시죠? 네, 패턴의 알아요. 반복인데 계속 꼬리를 달고 밀리고 꼬리 달고 밀리고 꼬리 달고 밀리고 계속 이래요. 예, 조금 그러더라고요. 매도 잡기가 손이 빠르시냐라고 여쭤본 게 매도를 따닥 해가지고 바로 못 하실 거면 좀 종목을 바꾸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또 저기 53,000원에 매도를 미리 주문 내놔도 또 안 올라가네요. 한 며칠 동안 내놔도요. 내놓으셨으니까 안 가죠. 어쨌든 지금 자리는 차트가 조금 박스권을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번 좀 네네.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건데 너무 네. 큰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짧게 대응을 하시고 바로 어느 네. 정도 올라오면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52,000원 정도 보시고 네. 일단 저 자리 이상 좀 강하게 올려준다면 한 7만 원까지도 지금 박스권 여기 상단에 갇혀 있잖아요. 여기서 네네.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돌림이 나온다면 한 7만 원까지도 가주겠지만 그 전까지는 중간중간에 한번 그냥 피레침다는 정도에 네. 그칠 거기 때문에 일단 52,000원 정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 저 자리에서 일부 네.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네. 조금 더 보셔도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매도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꼭 걱정이 네, 그래요. 되는데 네. 아침에 내놓으니까 또 안 올라가고 그러네요. 네, 일단은 다 거기에 내놓으니까 혼자만 내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내가 세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기다 내놨네? 그럼 내가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 네.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지금 차트 흐름은 양호하기 때문에 한번 네. 지켜보시고 근데 이제 항공 관련주는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 움직임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뭐 실질적인 모멘텀이 회복이 됐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없죠. 네, 근데 약간 그렇기 잘 때문에 올리더라고요. 항공 관련주는 뭐 흐름을 따라가시는 건 좋은데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 대응하시면서 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짧게 대응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상보요. 상보,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475원에 15% 정도요. 1,475원에 15%. 알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2개월? 2개월 이게-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2개월이요. 예, 예. 9월 정도 매수하셨을까요? 예. 네, 그렇게 차트상으로는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사신 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추세를 현재 이탈한 거는 또 아니라고 또 보여지거든요. 예. 차트상 보시면 뭐 코로나 저점 이후로 봐도 추세를 조금씩은 버텨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회사 매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좀 회사 자체적으로도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재무를 좀 개선을 하고 그 이후에 회사의 상승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좀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모습으로 좀 잡히는데 제가 차트를 볼 때에 하단부의 추세선을 늘 이렇게 그어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기 추세선과 그 다음에 최장기 추세선을 한 번씩 이렇게 차트 위로 올려보는데 상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추세를 깨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일정 부분 상승 패턴이 조금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주 저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횡보도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 부분을 반등 포인트로 좀 삼고 있는데 이제는 아주 바닥권역까지 좀 터치를 해준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매도하는 자리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접근이 그리고 회사에서도 뭔가 주가 방어 차원에서의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내줄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상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이 개선이 되고 추가적으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올까요? 지금 추세선상 보면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여력들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매도하시는 것도 좀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계획했던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 좋은데 그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무산돼서 조금 아쉽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매도할 자리는 아니고 오히려 상승 채비를 할 구간이니까 재차 상승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고 1,400원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에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떨어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은요, 문자 상담으로 받았습니다. 인포뱅크고요. 매수가 15,8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은요,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인포뱅크 관련해서는 자율주행과 대장으로 좀 최근에 움직이면서 굉장히 조금 급격한 상승이 나왔는데 조금은 좀 욕심을 부리시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 단기적으로 들어가셨으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만약에 안 되시면 매매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걱정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눌려간다면 박스권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13,000원 구간까지 좀 지지를 받고 박스권을 조금 더 만들고 이렇게 올려준다면 다행이지만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지지 라인은 그러니까 21선 정도, 최대 21선 정도까지만 열어두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주행 계속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너무 고점 자리에서 진입하시면 굉장히 좀 부담이 돼요. 내가 뭐 이렇게 뭐 돌아서 가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버텨가는 그 기간이 뭐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고 뭐 며칠 혹은 몇 개월까지도 늘어졌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추세가 어느 정도 완전히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흐름 한번 지켜보시고 14,000원 지지 받으면서 상승으로 이제 좀 돌림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양호하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포뱅크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저점 내려가면서 1.86% 조정받고 있고요. 3,091.26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100선을 결국 이탈을 하게 됩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3,091.26포인트 그리고 마감대에도 3,090선 초반에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대형 소형주 쪽이 좀 더 하락세가 깊습니다. 2%대 조정이고요. 소형주는 0.92% 정도만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네요.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도 개인들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2조 원가량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기관이 1조 3천억 원, 외국인이 7천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을 모두 상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중에 상승폭을 보이던 종목들도 다시 다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1.67% 조정받으면서 9만 원을 완전히 이탈하고요. 8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3% 조정 12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LG화학 2.77% 조정받습니다. 98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조정 나타납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뭐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만이 이 임상 이상 효과 이슈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6.24% 조정받으면서 33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현대차가 4% 가까운 하락세, 그리고 삼성 SDI도 1.34%, 네이버와 카카오도 3% 안팎의 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합니다. 1.61% 조정을 받고 있고요. 964.49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계속해서 980, 970 이 선에서 움직여줬었는데 오늘의 하락폭이 좀 더 깊게 나오면서 964.49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랑 비슷하게 장 초반에는 그래도 980선대까지, 982포인트까지 나타났었는데요. 점점점 고점을 낮춰갑니다. 963.09포인트까지 낮아졌었고요. 현재는 964.4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1.6%대 내려서 960선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개인들이 매수를 해줍니다. 2,811억 원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나타나는 가운데 외국인이 1,493억 원, 기관이 1,13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기금과 투신은 그래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관들의 매수세가 약간은 들어와주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역시나 개인들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가보시죠.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에 빨간불 켰다가도 파란불로 전환이 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비슷한 이슈로 셀트리온과 비슷한 이슈로 계속해서 7%, 9%대 조정 나타나고 있고요. HLB도 2.34% 조정 받으면서 9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젠이 4.20%, 18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1.90%로 14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에코프로비움도 조정을 이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1.77% 조정받으면서 19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 ENM 2.76% 조정받습니다. 15만 8,600원. 차익 실현 물량들이 꽤 많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펄어비스도 0.79%, 26만 5,10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 머티리얼즈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 그 상승 탄력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0.28% 강보합권이고요. 현재 32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1.18% 조정입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보면 변동성도 너무 컸었다가 또 이렇게 마지막은 좀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한 주인 것 같아요. 대응 전략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허반성 위원님 먼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여지껏 잘 오고 있었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제 저녁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선물 지수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선물 지수 중에서도 외인들의 수급이 얼마만큼 돌아오는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물 시장에서 외인들이 10거래일 이상, 11거래일 동안 순 매도를 지속해 왔습니다. 지속해 오다가 어제장부터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오늘도 오전장에는 매도로 일관을 하다가 오후 2시 30분이 지나면서 오히려 급격하게 순 매수로 전환해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냐면 외인들이 선물 시장을 통해서 현물 시장의 기관 매도를 조금 부추긴 것 아닌가. 그리고 기관도 어쩔 수 없이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괴리율이 크다 보니까 비자발적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외인들이 수급이 매수로 전환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곧 현물 시장에서도 기관의 매도가 잦아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선물 시장에서의 외인 수급을 조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2시 반을 기점으로
재차 상승해주는 순매수로 전환해주는 그런 흐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제는 다행히 옵션 만기를 지났다라고는 하지만 그 여파가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이어진 것 아닌가. 그리고 금요일이라는 시장의 특성도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의 부양책 규모가 약 1조 9천억 달러로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시장의 이슈가 하나 소멸되는가, 호재성 이슈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전일 미 증시에서도 강보합, 약보합 시각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오히려 되려 상승했다. 백신 공급과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시장에 차차 퍼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시발점에 서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조정 요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샤오미 등 9개 기업, 중국 기업에 대해서 퇴출 발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자 증시 또한 조금 조정을 받는 데에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물 시장에서의 외인 수급이 꾸준히 매수로 들어와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에 따라서 기관의 매도 폭도 줄어들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단순 조정인지 큰 하락인지 그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오히려 많이 상승한 종목들,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현재 구간을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다시 한번 시장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시장 흐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러셀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더 살펴보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충성 위원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이번 주 변동도 어느 정도 있고 굉장히 좀 소강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 잘 체크하셔야 되고 개인들이 아무리 사도 외인 기관이 좀 받쳐주지 않으면 상승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있다는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수급을 조금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여전히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지난 밤 저녁에 이제 경기부양책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오고 8월 의장에 좀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재료 소멸과 관련된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좀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좀 소강 상태에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격하게 장이 변동되거나 이런 것도 없이 계속적으로 좀 소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차분히 이제 시장 흐름을 좀 보시면서 시장에서 최근에 사실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고 굉장히 급하게 움직였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가는구나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급이라는 측면 잘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은 쉬면서 뭔가를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어적으로 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투자이거든요.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무언가 사도 주가가 막 오르거나 그런 경우 많지 않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항상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 시간을 조금 활용을 해서 내가 다음에 이런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가 거의 다 나온 시장이에요. 더 이상 뭔가 호재가 나올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변수라는 부분, 변수가 발생했을 때 시장이 하락할 요인밖에 사실 없거든요. 상승에 대한 재료가 없다면 하락이 부각되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악재가 부각되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전략을 계속적으로 바꿀까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고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관망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이 시간을 좀 연구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2.03% 하락합니다. 조금 더 예상보다 하락한 수치죠. 3085.90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요, 0.62% 하락합니다. 964.44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자,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환율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원 40전 올라서 1,099원 4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1,100원대를 간신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이어서 종목 상담 가봐야겠죠? 문자로 받았습니다. 카카오고요. 매수가 45만 7,500원에 비중 30%.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네, 매수가가 45만 7,500원이세요. 45만 7,500원이시면 결코 낮지 않은 그런 가격대이시거든요. 지금 짧게 보고 들어가셨는지 길게 보고 들어가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차트상 고점 영역에서는 매수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장과 같이 뭔가 많이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이 쉽고 익숙한 기업들 위주로 대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에도 대세 상승이 나왔던 기업들 중심으로 더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셔서 앞으로도 매매를 하실 때에 그 부분 차트상 고점 영역이라면 정말 더 갈 기업인지 아닌 기업인지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조금 두려운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중기 추세선 최하단 바닥 추세선과 중기 추세선 그리고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최장기 추세선을 한 번 더 상단에다 올려보면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흐름 구간 중에서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하였는가를 좀 보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매도 자리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최장기로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때에는 오히려 버티실 수만 있다면 한번 버텨보시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3월 달 공매도 거래일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나는 비중을 더 높일 거야 라는 그러한 확고한 마음이시라면 더 들고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올해 카카오의 자회사들의 IPO들이 조금 준비 중인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컨센서스 추정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20년도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117%입니다. 오히려 19년도에는 183%였고요. 20년도 117%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21년도 올해 68%, 22년도 39% 지속적으로 성장률은 감소하나 성장성은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22년도에 1조 영업이익 돌파한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IPO, 자회사들의 IPO도 반영될 수 있고요. 이 추세선상 다시 한번 어느 한 이슈에 의해서 이 추세선을 막고서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사신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단기 대응인지 중기 대응인지 장기 대응인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지만 장기 성장성에서는 여지없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자체는 좋지만 조금 고점에서 산 게 아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버티고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솔버레인인데 네. 29만 6,300원에 샀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갖고 최고 고점에서 샀는 것 같아요.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지금 한 20-30% 되거든요. 네, 비중 20-30% 정도고 29만 6,3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사셨어요? 걱정되시게. 제가 주식을 처음 해갖고. 네. 처음 하면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사지 않을까요? 그쵸? 예. 초보 운전하시면 안전운전 하시잖아요. 예. 네. 항상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주식은 사실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만 따라서 매매하면 굉장히 쉬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욕심이 나다 보니까
고점에서 사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비중도 너무 많이 담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금씩 항상 분할 매수를 해보세요. 이거 혹시 단타로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끌어가 보시려고 매매하신 거세요? 바로 매도하시려고? 예. 그러시면은 바로 매도하셨어야 돼, 사실. 그러니까 손실이 아쉬워서 지금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조금 끌어가시면은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충분히 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하락 이렇게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상승을 매수하신 날 전에 조금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계속적으로 상승하락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상승하락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 구간은 30만 원 돌파 정도 보시면 돼요. 저 자리까지 오면은 한 절반 이상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 보셔도 괜찮아요. 뭐 이 종목 자체는 뭐 안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네,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양극화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저는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끌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안정적으로 이제 한번 끌어가 보실 거면 비중을 대신에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제가 볼 때는 비중 자체가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고 가볍게 한 10% 내외에서 한번 끌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천천히 네. 한번 봐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잘 대응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상담입니다. 비덴트, 이 종목도 진짜 화제의 종목이었는데 매수가 8,700원에 비중 10%. 허반석 의원님, 비덴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른 대응이나 조금 종목 특성상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기업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시청자님께서 어떤 의도로 또는 어떤 기업인지 알고 이 기업을 종목에 매수를 하셨다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700원에 10% 매수를 하셨는데, 그 블록체인이죠.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큰 시세를 준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매수가 아래로 조금 내려오고 있고 60일선을 오늘 다시 한번 터치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뭐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차트 흐름을 한번 추세선을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저점 이후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이슈, 비트코인과 뭐 블록체인, 빗썸 관련된 이슈로 큰 상승을 준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더라도 60일선을 조금 지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300원 언저리를 재차 지지를 해주느냐 못하느냐, 그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지지 이후에 다시 상승을 줄 때에는 요즘 시장에서 공시를 보고서도 투자를 했는데 공시도 잘못된 공시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투자자들분들께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는 쪽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빠른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오히려 이런 기업들에서 더 많이 수익을 내시는 분들인데, 주식을 한 지 오래되시지 않았고 빠른 대응이 조금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하신다면 60일선 지지하고 다시 재차 반등 나올 때 9,000원 위에서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게 조금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1시간 동안 열심히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수고해 주신 최충성 의원님, 허반석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